가봅시다. 자, 두 번째 대단원입니다. 대단원 총 3개고요. 대단원명이 집합과 명제라고 해서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면 또 2단원 끝날 건데 1단원에 한 60% 정도밖에 내용이 안 될 거예요. 훨씬 적을 거니까 좀 빨리 나가 볼 거고, 오늘은 우리는 집합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경원아, 집합은 영어로 뭐라고? 내가 지금 이상한 거 들은 것 같아. 뭐라고? 집합은 영어로 세트라고 합니다. 세트.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연산을 하든 활용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집합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집합의 정의는 뭘까? 니네 배운 사람들 있잖아. 경원아, 집합이 뭐야? 자, 세트라고 했어. 세트. 자, 우리가 맥도날드에 갑시다. 빅맥 세트 주세요 하면 뭐 주니? 뭐죠? 빅맥 세트 주세요 하면. 빅맥이 비싸서 못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경원아, 그치? 빅맥 세트 달라고 하면 뭐 줘? 그래. 감자튀김 또 콜라 또 햄버거 빅맥 줄 거 아니야. 그치? 어때? 그 빅맥 세트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 구성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 요게 집합의 정의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무조건 논리적으로 다 충족을 시켜야 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 집합 안에 모여있는 것들, 요걸 뭐라 부른다? 집합을 이루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원소 영어로 뭐지? 원소 영어로 뭐지? 원소? 뭐라고? 나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영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원소 영어로 뭐라고? 그래? 원소 영어로? 니네 영어쌤한테 일러. 원소 영어로. 다혜 원소 영어로. 너 태원이랑 같은 영어야? 지금 그쪽 쌤이랑도 면담을 한번 해봐야 되나? 원소 영어로. 안 배웠다고? 안 배웠을 리가 없는 단어야, 얘들아. 엘리먼트죠. 이것들이 가장 기본 단위. 그래서 초등학교가 엘레멘터리 스쿨이죠. 하하, 자식들. 영어쌤들 다. 너 영어 어디 다니니? 솔트. 오케이, 세 군데. 오케이, 알았어. 우리 학원 영어 듣는 친구들 3명. 현주 우리 학원 영어야? 아니지. 좀 이따 영어쌤한테 말씀드릴게. 단어 시험에 꼭 내달라고. 자, 그래서 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조금 한번 볼게요. 집합과 원소. 자, 우리 집합 A라는 놈이 있어. 집합 A라는 놈이 있을 때 요 놈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은 모임이라며. 어떤 것들이 모여있다를 표현해야 돼서 괄호로 묶는데, 소괄호로 묶으면 좌표랑 헷갈리고 대괄호로 묶으면 나중에 배우는 구간이라는 놈이랑 헷갈려. 그래서 우리 집합은 중괄호를 쓰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쓰는 거야.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같이 묶을 놈들. 편의상 A, B, C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의 원소 A, B, C 3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이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수학은 만국의 공통언어라며. 그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표현하는 방법이
스몰 a는 집합 라지 a의 원소다. 자, 요거 갖다가 기호 만들 거야. 이거 대문자 이렇게 쓰죠. 맞지? 자, 쓰지 봐봐.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원소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호처럼 만들어냈어. 요렇게. 알겠니? 알파벳 E에서 따서 만든, 실제로 따서 만든 기호예요. 됐어요? 그래서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럼 마찬가지로 스몰 b도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스몰 c도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현주야, 스몰 d는 a의 원소냐 아니냐? 아니지.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게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다음. 집합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집합을 구성하는 걸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겠고, 원소의 표현 알겠어. 그럼 이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의 종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뭐 눈치 빠른 사람이 우리 반 뭐 경원이, 그치? 경원이 눈치 빠르니까 무슨 말이겠냐? 뭘로 나눈 거겠니?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치? 누구의 개수? 그쵸?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뭐 유한개인 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야. 자, 유한과 무한을 구분하는 방법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개인 거고, 몇 개라고 말을 못하면 무한개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갈까? 원소가 많다고 해서 무한이 아니야. 만약에 100만 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유한집합이라고. 이해가요? 됐지? 야, 그러면 유한집합이라는 놈은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네.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NA라고 쓸 거야. A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있죠? 요놈 NA는 3이라고 쓰는 거야. 원소 3개다 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자, 그 다음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튀는 놈 하나가 있죠. 누구? 원소의 개수 0개인 집합. 그러면 그 집합은 어떻게 써야 돼?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실제로 이렇게 써요. 됐니? 괜찮아? 그럼 이 안에가 경원아, 요 안은 현재 땡땡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다. 그쵸? 비다. 한자로? 빌공자를 쓰죠. 공허하다 이런 말. 알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비어있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괜찮아? 야, 그러면 또 이거를 미국에서 공집합이라고 읽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미국에서는 실제로 뭐라고 읽을까? 비어있는 집합? 뭐 실제로 MT셋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내가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였죠, 경원아? 학교에서 나오면 혼자 속삭이라고, 잘난 척하라고, 재수없게. 그럼 친구가 없어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 얘들아.
니네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경원아. 해. 얼굴 빨개지지 말고. 자, 다시. 한글이나 영어를 써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또 기호를 만들어야겠죠. 공집합, 원소 0개. 그래서 0이랑 관련된 거 동그라미 써봤더니 아, 좀 애매해. 알파벳 5처럼도 보이고 숫자 0으로도 보이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짝대기를 그어주기로 했어요.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합. 됐나? 현주 왜 너무 쉬워? 내가 생각해도 그래, 너무 쉬워. 미안해. 됐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유한집합은 나중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배울 예정이고, 당장 그렇진 않을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놈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 속에 있어야 돼, 지금부터. 됐니? 자, 그럼 이번엔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세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개념 좀 적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 쓰면 돼요. 다시, 만약 집합 A가 1, 3, 5, 7, 9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보자. 됐니? 그럼 얘는 내가 원소가 1, 3, 5, 7, 9인 거 다 한눈에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죠. 원소를 다 썼다라는 뜻이야. 됐니? 근데 원소 나열법은 원소가 누군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맞아. 좋아, 유리해. 단점이 원소가 많아지면 그걸 언제다 쓰고 앉아있을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원소가 많아진다면 이렇게 쓰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 어떤 거냐? 뭐지? 얘를 설명하는 거야, 설명. 자, 경원아,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냥 홀수다 하면 무조건 이거야? 13, 11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홀수야? 10 이하의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x라는 놈을 모아 놓을 거야. 우리는 x는 10 이하 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니? 내가 x라는 놈을 다 모아서 원소로 쓰겠다는 거고, 그 x라는 놈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만 쓸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려. 자, 근데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내가 x를 다 모아 놓을 건데 이 x라는 놈은 2n-1로 표현이 가능해. 단 n이 1, 2, 3, 4, 5야. 이렇게 써도 돼. 식으로. 1 집어넣으면 1이죠.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4 집어넣으면 7, 5 집어넣으면 9. x값들. 됐냐? 이런 방법도 다 조건 제시법입니다. 됐니? 자, 마지막 방법은 복잡한 문제에서 상황을 보기 편하게 하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뭐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A라는 집합이 있어. 이 안에 1, 3, 5, 7, 9 있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림으로. 됐니? 얘를 뭐라 부르지?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이에요. 표기법.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붙였으면 돼요. 뭐 굳이 안 떨어뜨려도 돼. 이렇게 집합을 표현할 겁니다. 괜찮니?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번에 기억은 집합이냐 아니냐? 기억은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가깝다는 주관적이에요. 얘들아, 모두가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게 집합이 되려면 뭐라고 바꿨으면 집합이 될까?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집합이 돼요. 기억. 오케이? 가장 가까운 정수라는 말이 되면은 제일 가까운 정수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야 얘들아. 알겠죠? 가깝다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니은 집합이냐 아니냐? 니은 집합이야 아니야? 맞아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겠죠.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은 게 뭐야? 그래프지. 직선 그래프. 그쵸? 디귿은요.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당연히 안 되겠죠. 아름답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리을 세자리 자연수 모임 되겠죠. 얘는 유한이냐 무한이냐? 유한이죠. 세자리 자연수는 우리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100부터 999까지 900개. 됐니?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입니다. 자, 2번 답 어떻게 돼요? 2번은 1번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포함, 불포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셨으면 맞습니다. 자, 3번의 유한집합은 니은과 디귿일 겁니다. 니은은 몇 개? 30개. 디귿은 몇 개? 8개. 야, 근데 만약에 디귿의 옆에 x는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다.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무수히 많은 거다. 그쵸? 근데 넘어가 봅시다. 야, 여기는 워낙 그냥 기본 개념 문제라서 너희가 빠르게 4, 5, 7 풀게요. 4, 5, 7. 4번, 5번, 7번 풀어볼래요? 4번, 5번, 7번. 뭐 헷갈릴 때는 4번 저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원소나열법 다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A, B, C, D 다 표현 이렇게 때려주시면은 기억은 참이죠. 24 때문에. 니은은 35가 없어요. 얘는 짝수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고요. 10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짓이고 6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리을까지. 답은 기억만 맞겠죠. 자, 2번 A,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원아, A는 뭐라고 쓸래? X바 X는 24의 양이에요. 좋아요. 24의 양의 약수. 그냥 약수라고만 쓰면 또 트집 잡힐 수 있어요. 얘들아, 음의 약수도 존재해서.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정확하게 명칭하시는 게 뭐 트집 안 잡히겠죠. 자, B라는 건 뭐라고 할래, 현주야? 52의 짝수. 좋아요. X는 50 이하의 짝수. 이렇게 뭐 글로 설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6-2번처럼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입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자, 5번은 조건제시법 다시 한 번만 해서 뭐라고? 뒤에 있는 걸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놓겠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방정식의 근수라는 얘기겠죠. 됐지?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나오면 부등식의 해 구할 수 있어. 우리 마3과 3 사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돼.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쵸? 무한집합이다.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만 적어주시면 돼요. 원소로. 이해가죠? 네.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1은 들어가죠? 2번 안 들어갑니다. 마사. 3번은 마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고요. 4번은 3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지? 됐죠? 오케이. 자, 7번 원소나열법 이렇게 쓰라는 거고요. 조건제시법을 쓰고 싶다. 다혜야, 뭐라고 할래? 2, 3, 5, 7을 소개하는 말을? X는 몇이야? 7이야? 뭐 그래도 상관없죠. 뭐 한 자리 소수, 7 이하 소수, 10 이하 소수 다 상관없죠. 말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 다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표현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 푸시는데. 넘어가서
8번 좀 같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마 1, 0, 1을 원소로 갖고요. 1번 B라는 집합은 A 곱하기 B를 원소로 할 거래. 근데 A도 집합 A의 원소, 스몰 b도 집합 A의 원소래. 그럼 무슨 말? 집합 B의 원소를 만들려면 A의 원소 2개를 곱해서 하면 된대. 괜찮을까?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총 몇 가지야, 얘들아? 3개 중 2개를 뽑아서 곱할 거야.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거 총 몇 가지죠?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곱해서 곱하는 거 케이스 몇 가지? 총 9가지죠. 조심해야 돼. 6개라고 말하, 6개? 6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9가지입니다. 왜냐면 A, B가 같은 수일 수도 있어요. 같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마일 곱하기 마일, 괄호 안 칠게 그냥. 마일 곱하기 0, 마일 곱하기 1, 그 다음에 0 곱하기 마일, 0 곱하기 0, 0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일, 1 곱하기 0, 1 곱하기 1. 총 9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얘들아. 됐어? 그럼 A에도 마일 0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B 자리에도 마일 0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총 9가지 조합을 하는데 집합에서는 겹치는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마일 0, 1밖에 없어요. 겹치는 걸 한 번만 씁니다. 다행히도. 이해가요? 자, 문제는 2번인데 2번은 C라는 집합은 똑같이 A, B가 집합 A의 원소인데 요번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얘를 뭐라 부르죠? 순서쌍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1번에서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똑같은 거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근데 순서쌍은 위치가 바뀌면 아예 다른 점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때는 어때야 돼? 9개를 다 적어야 돼, 얘들아. 마일, 마일, 마일 0, 마일 1.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0 마일, 0 0, 0 1, 1 마일, 1 0, 1 1. 여기 나오는 9가지가 모두 다 다른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자, 9번, 10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네, 뭐 가봅시다. 9번. 자, A, 경호나 A의 원소들은 뭐뭐뭐냐? 0과 10 사이에 3의 양의 배수니까 369 좋아요. 그래서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이 369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하라는 소리야? 3 집어넣고 6 집어넣고 9 집어넣어서 집합 B의 원소를 완성해라 겠죠. 그래서 뭐 답은 5, 11, 17 적었으면 잘 하셨습니다. 이해했다는 얘기겠죠. 됐지?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어떻게 써야 되냐? 야, 누가 누구의 약수야? 누가 누구의 약수야? P가 Q의 약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우리는 큰 수를 먼저 얘기해야 요놈의 약수 구하는 게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Q를 먼저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그럼 P는 1의 약수 1밖에 없겠죠. Q가 2면 P는 1도 될 수 있지만 2도 될 수 있겠지. Q가 3이면 P는 1도 되지만 3도 될 수 있겠죠. Q가 4면 P는 1, 2, 4 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총 8개를 다 적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집합 X의 원소들이라 답은 8개가 됩니다. 자, 11번 요거 하고 쉴게요. 시작. 네, 뭐 쟤를 A 연산 B라고 읽을 거야. 알겠죠? 연산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 A 연산 B는 뭐 설명이 거창하지만 그냥 사실 곱해서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앞에 놈의 원소와
뒤에노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서 곱해서 원소로 갖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가장 작은 건 0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은 1 가능해 보이고 2까지 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고요. 됐을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다 체크해 봤을 때. 됐니? 야,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연산은 B라는 집합에 012라는 집합을 연산시키래. 됐어? 그러면 A와 원소 곱하기 B의 원소를 한다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거 원소 한 개랑 뒤에 거 원소 한 개를 곱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는 현재 1, 2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뽑아서 곱해서 만드는 집합들. 가장 작은 거 얼마 경원아? 네,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건 0이겠죠. 1 곱하기 0이나 2 곱하기 0. 그 다음은 1 곱하기 1 가능하죠. 1 곱하기 2에서 2도 가능합니다. 3은 불가능하고요. 가장 큰 4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답은 7 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재호야, 답이 몇 개일 것 같아? 5개 중에 맞는 게 몇 개야? 몇 개? 2개, 뭐랑 뭔데? 기억, 미음이죠. 그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 공집합이라는 표현은 n 중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치? 요 안에 들어간 원소의 개수니까 0개가 맞습니다. 자, 근데 경원아, 얘는 얼마야? 얘는 1개야, 얘들아.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 있으면 공집합 하나에 공집합이라는 놈을 원소로 갖는 거야.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괄호 안에 몇 개 있는지 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니은은 틀리죠? 왜? 3개 빼기 2개니까 1개여야겠죠. 됐죠? 디귿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같아야 돼요. 됐지? 리을은요? 요 안에 써질 거 있냐 없냐 현주야? A의 원소 여기 들어갈 거 있어 없어? 없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지. 그럼 비워놓고 0개가 맞겠죠. 자, 그러면 미음은 왜 맞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뭔데? i랑 마이너스 i죠.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 맞는 말. 실수라는 말 없다. 헉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복소수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자, 13, 14, 고. 네, 자, 13번 가봅시다. 자, 13번은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6 더하기 1 빼기 3에서 답은 4 나왔을 거야.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14번이 문제인데 경우의 답 얼마? 14번 왜 2개야? 오, 잘했어요. 1개라고 쓴 사람 때린데 미안하다. 혼내려고 했어.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x야. 그럼 뭐야? 방정식의 근이란 뜻이야.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가 1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고. 그쵸?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2차 방정식의 해 절반 짝수 판별식 16 더하기 4k는 0 k는 마이너스 4 하나밖에 없네. 1개 쓰면 큰일 나. 그쵸? 이 모든 건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야? k가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k가 0이 아니어야 2차니까. 그럼 k가 0일 땐 따로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k가 0이면 주어진 식은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x값이 2분의 1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맞잖아.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게 말이 된다고. 그래서
K가 0일 때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몇 개다? 2개다. K는 마사와 0. 2개가 답입니다. 자, 15번 고. 네,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A라는 놈은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 돼야 되는데 XY가 모두 정수라고 했거든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을 거예요. R, 0, 1, 0, 그리고 0, -1, 0, 1. 총 4가지가 있어서 NA가 4라는 거 정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NB도 4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 경원아 혹시 요 놈의 해를 몇 가지 케이스가 있지? 저놈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3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쵸? 뭐가 있죠? 첫 번째, K가 2보다 작은 수면 요 놈은 K보단 크고 2보단 작다라는 모양이 됩니다. K가 2보다 작으면 저 밑줄 친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0보다 작은 쪽, 아래쪽이니까 사이값 형태로 나오겠죠, 해가. 그 다음에 K가 2일 때입니다. K가 2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2에서 접하는 케이스 0보다 아래쪽이니까 해가 없다라는 모양이 되겠죠. 됐니? 마지막으로 K가 2보다 크면 2보다 K가 오른쪽에 위치할 거니까 아래쪽 0보다 작은 쪽이므로 2와 K 사이라고 모양이 나오겠네요. 아 힘들어. 자, 이 중에 자연수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떤 경우일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부터 K인데 자연수가 4개이려면 3, 4, 5, 6은 포함되어야 되고 7은 포함되면 안 되죠. 1학년 때 했던 거 가져오셔야 돼. 6보단 크고 7보단 작다가 일단 확실하죠. 됐니? 그때 얘는 포함 안 되고 요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K는 7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 K는 7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끝날 겁니다. 괜찮을까요? K는 7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하나만 또 적으러 가봅시다. 점점 이제 응용으로 가겠죠. 정의는 끝났으니까. 2번째 개념. 지워도 되지? 7? 됐지? 자, 요번엔 부분집합이라는 놈을 한번 배워보려 해요. 부분집합. 영어로는 subset이라고 합니다. subset. 영어를 알려주는 거는 니네가 혼자 대내이라고 하는 거야. 누누이 말하지만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해봐 알겠지? 오랜만에 해볼까? 판별식 영어로 뭐였지? 판별식 영어로 뭐야? 디스크리미넌트. 한 명도 학교에서 안 했나 보군. 안 했어? 오케이. 자, 부분집합이 뭔지 정의를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문장이 필요해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의 정의는 내가 맨날 정의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는 뭐였죠? 뭐의 약자죠? DEF? 저스티스 죽일 거야. 이게 뭐야? 영어 선생한테 너 뭐야? 신비. 정의 영어로 정의하다 뭐야? 정의하다. define 그거의 뭐야? 명사형. definition. 큰일 났는데 네 영어 너 씨. 현주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너 고개 끄덕였다. 자, 다시 요놈의 정의는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다 입니다. 뭐 한글로 쭉 풀어 쓰자면 이렇게 써요. 뭐 대학 혹시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수학과에서 모든 집합 A의 원소에 대하여 다 B의 원소이다. 딱 이렇게 써요. 수학기호입니다. 수학기호. 혹시 수학과를 희망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저런 거 배웁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알겠죠? 모든 A의 원소에 대하여 B의 원소이다. 오케이?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A라는 놈은 만약에 1, 2, 3을 원소로 가졌다고 치자. 그럼 B라는 놈은 1, 2, 3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야.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는 B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B가 A를 이미 뭐해? 다 갖고 있지?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내 말 이해 가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포함하다는 영어로 뭐니? 포함하다 영어로 뭐예요? 담고 있다. 담고 있는 상자를 우리 뭐라 불러? 컨테이너 박스. 그래서 포함하다 컨테이너죠. 맞아? 아유, 이렇게 우리가 줄글로 매번 쓸 수 없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 기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맞아? 그래서 포함하다라는 이 컨테이너의 맨 앞자인 C를 따다가 기호를 만들기로 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봐. 이렇게 쓰면 알아보겠냐? A, C, B. 뭐 약자 같자, 이거 영어 같잖아. 약자 같잖아. 그치? 이렇게 써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쓰기로 했어요. 기호입니다.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저 네 줄 다. 알겠죠? 저런 기호가 만들어졌어. 그럼 너희가 헷갈려야 하지 말아야 할 건 당연히 누구야? 아까 썼던, 맨 처음에 배웠던 1은 A의 원소이다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삼지창에 이빨 빠진 거다 저거. 그치? 알파벳 2로 만든 거고 얘는 알파벳 C로 만든 거다. 기호. 이해 갈까? 그래서 얘는 구분하실 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합과 집합의 비교예요. C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는가, 부분집합인가. 근데 요 놈은 원소와 집합 사이에 표현하는 기호야. 둘은 아예 성격이 달라요. 쓰임이 다릅니다. 이해 갈까요? 그래서 요게 부분집합의 정의야. 됐어? 자, 그럼 이 부분집합의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 응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서로 같다. 등호를 항상 정의를 해야 돼. 수학에서 새로운 걸 배우면. 그래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다음으로 정의하기로 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가 서로의 원소를 다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불러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A가 만약에 1, 2를 갖고 있어. 근데 A랑 B랑 똑같대. 그 말은 B도 1,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으면 서로 같다라고 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을 어렵게 한 것 뿐이야. 알겠지? 이해가요? 됐지? 자, 그 다음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뭐 A, B, C라고 해볼게. 이렇게 원소 3개 갖고 있다고 할게. A, B, C. 그때 A의 부분집합인 X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은 무엇인가가 중요해. 다시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요놈의 일부분이 부분집합이야. 됐니?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은 얘들아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집합이야. 새로운 집합.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저 3개를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쟤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거든요. 됐니? 그래서 요놈의 부분집합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공집합. A, B, C 하나도 안 갖다 써도 되잖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원소 0개짜리인 공집합도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안 갖다 썼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저 3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다가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요놈들도 다 부분집합입니다. 저 3개 중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집합들. 됐니? 그 다음 저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는 집합들. 그놈들도 다 부분집합들이에요. 마지막 저 3개를 다 갖다가 만드는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 됐니? 그래서 요 것들이 모두 집합 A의 부분집합이야. 됐어?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매번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 경우의 수를 가지고 셀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놈의 부분집합을 만들어내려면 얘들아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건데 A, B, C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근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지수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얘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C라는 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부분집합 만들 때. 맞아.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A의 선택권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 2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 나오는 경우의 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습니다. 이놈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매번 다른 집합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내 말 이해 가니? 괜찮아? 자, 그때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 뭐? 아니 쌤, 부분집합인데 똑같이 생겨도 되나요? 결론은 돼요.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부분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 일부분을 뜻해서 똑같이 생긴 건 취급을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치? 그래서 요만큼을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요만큼. 똑같이 생긴 거 빼고 요만큼. 뭐야? 얘를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괜찮아? 힘들어? 자, 그래서 이 진부분집합은 문제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도 해요. 자,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똑같이 생겨지는 것만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전체에서, 전체는 요번엔 8이겠죠? 거기서 한 가지를 빼서 7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빼는 한 가지는 얘들아, 화살표가 모두 아래를 가리키는 경우를 의미해. A, B, C의 원소들 중에서 다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는 경우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라고.
무조건 빼기 1이 아니야. 이 모양이 나올 때만 빼는 거야. 모두가 아래를 가리킬 때만. 됐니? 이게 무슨 소린지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응용. 자, 예시가 될 겁니다. 야, 만약에 집합 A라는 놈이 1, 2, 3, 4인데 너희한테 1번 문제로 야, 1, 2를 꼭 포함하는 진부분 집합 개수 세볼래? 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1, 2, 3, 4거든. 근데 1, 2는 꼭 포함해야 되므로 얘네들은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돼. 나머지 둘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 만들 수 있는 집합들. 그치? 근데 뭐 세라고 했지? 진부분 집합 개수 세라며. 그럼 뭘 빼야 된다고? 모두가 아래를 가리키는 방향의 화살표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잖아. 그걸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이 3이야. 이 경우에. 근데 2번 야, 3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 그러면 요번에는 1, 2, 3, 4가 있는데 3은 빠져야 돼. 3은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야. 그럼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될 거거든. 맞아. 그때 진부분 집합을 세라고 했잖아. 그럼 뭘 봐야 돼? 모두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지를 봐야 돼. 경원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뺐잖아. 얘는 절대 포함될 수 없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빼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8개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진부분 집합 개수 세라고 했을 때 무조건 1 빼시면 안 돼요. 안 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정리되시면 우리 일단 16, 17, 18번 풀어봅시다. 세 문제. 네, 16의 1번은 어떻게 됐냐? 집합 A랑 집합 B 중에서 누가 더 큰 집합이냐? 경원아. A가 원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B의 원소, 즉 9의 배수다 3의 배수에 포함되죠. 그래서 16의 1번은 당연히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누가 크다, 이게 방향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얘들아, 요거 부등호라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은요. 유리수가 큰 거야? 정수가 큰 거야? 유리수가 더 큰 집합입니다. 그래서 2번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자, 17번에 1번. 자, 원소가 0, 1이니까 0, 1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들,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0, 1, 그리고 0, 1. 요거 다 써달라는 거야, 얘들아, 4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2번은 7 이하의 짝수는 몇 개? 3개. 2, 4, 6. 그쵸? 2,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들이니까 원소 0개짜리, 하나짜리들. 그 다음 원소 2개짜리들. 어우, 팔 아프다. 그리고 원소 3개짜리. 다 쓰셔야 됩니다. 나도 썼다. 니네도 써라. 됐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어때요, 3번? 경원아, 원소 몇 개야, 3번은?
두 개인 거야. 자, 바깥쪽, 가장 바깥쪽 중괄호 기준 콤마로 쪼개져 있는 것들이 원소야. 이렇게 원소가 두 개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놈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그리고 얘로 만든 집합, 요놈으로 만든 하나의 집합, 그리고 둘 다 적혀 있는 이렇게 생긴 집합까지 총 4개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일 바깥쪽 중괄호 기준으로는 원소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이 나오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공집합 끼고 나온다고. 그냥 바깥쪽 중괄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 항상. 됐냐? 됐니? 그러니까 원소가, 요놈의 원소는 공집합과 중괄호 공집합 이렇게 2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18번은 승규야 1번 서로 같냐 다르냐? 네, 같아요. 동규야 2번은 서로 같냐 다르냐? 달라요. 맞아요. A는 1, 2, 3, 4 다 집어넣어서 나오겠지만 우와, 미안해요. 아랫게 B입니다. A가 아니에요. 아랫놈 B는 뭐야? Y가 4의 배수이려면 X의 짝수밖에 못 집어넣는다예요. 됐지? 그래서 A랑 B는 다른 집합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 20도 마저 빨리 합시다. 우리 오늘 6조까지 할 거예요. 네, 뭐 아까 시킨 거 경우의 수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은 요놈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이므로 선택지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가지가 됩니다. 근데 진부분집합 모두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 한 가지는 빼야 진부분집합이므로 진부분집합 개수는 7개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같은 원리로 얘도 2의 5제곱 즉 32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고. 그럼 거기에서 모두 아래를 가리키는 방향 하나를 빼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31개가 되주시면 되겠다고. 됐죠? 자, 20번에 1번 요 부분집합 중 3, 4를 반드시 야, 그러면 선택지는 1, 2, 5만 갖고 있으므로 2가 3번 곱해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1을 갖지 않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네 놈들은 다 2가지 선택씩 있으니까 2의 4제곱 16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 마지막 케이스 2는 반드시 갖고 3, 5는 가지면 안 돼. 그럼 요 놈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 하나만 하고 나머지 2놈만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니까 얼마? 4, 4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쉽죠? 원리만 알면 쉽지? 너무 쉬워서 졸린가 본데. 자, 그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1, 22 두 문제 할게요. 21, 22.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서 원소가 누군지 명확하게 A의 원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제일 바깥쪽 중괄호 기준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요놈들이 A의 원소야. 그래서 공집합도 A의 원소, 0도 A의 원소, 1도 A의 원소, 요놈도 중괄호 2도 A의 원소야. 그럼 요놈들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원소들이니까 A의 원소들. 여기까지 맞냐? 그래서 누구는 니은은 참이죠, 얘 때문에. 알겠죠? 원소인 거 확인하고 그 원소는 무조건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다시 가자면 기억은 얘들아 얘는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저 A 자리에 얘들아 사실 A뿐 아니라 다른 게 와도 무조건 성립해요.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뭐도 맞는 말이냐면 공집합이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이런 모양은 항상 참됩니다. 됐지? 자, 디귿부터는 이제 부분집합이니까 얘들아 부분집합은 아까 뭐라고 했어? 요놈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라면 새로운 집합이라면 무조건 다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누구? 얘로 만든 집합입니다. 공집합이라는 놈을 가지고 만든 집합 당연히 A의 부분집합 맞아요. 됐지? 리을은 맞냐 틀리냐 경원아? 틀려요. 왜? 난 2라는 원소가 없어 얘들아. 2라는 원소로 만든 집합이잖아. 얘는요 중괄호이지 그냥 2가 아니야. 이해가? 리을이 맞는 말이 되려면 얘들아 이렇게 표현되면 돼. 저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얘는 A의 원소야 이러면 맞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제로 만든 집합 중괄호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얘는 A의 원소다.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이건 맞는 표현이야. 맞는 표현. 알겠죠? 됐어? 왜 승교? 네. 왜? 아니 그럼 기억도 저거 기억이 왜? 또 저거 가로 이렇게 차이. 공집 여기에 적혀있는 이 공집합은 얘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A가 어떻게 생긴지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미음. 맞는 말 틀린 말? 경원아. 네, 맞는 말이죠. 왜? 얘는 뭐니까? 두 개의 원소로 만든 새로운 집합이잖아.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까지가 맞는 표현이었어요. 괜찮냐?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22번에 369, 12가 A의 원소들이므로 만약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다 맞는 표현이다. 반대로 삼지창을 썼는데 왼쪽에 이런 숫자 말고 다른 숫자 있으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도 맞는 말. 왜? 사 없으니까. 알겠니? 그리고 디귿 틀린 말. 왜? 10이 없죠. 10이라는 원소가 있어야만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리을도 틀린 말. 왜? 반대로 되면 맞겠죠. 369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거기는 반대로 나와 있어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네, 자 24번 풀면 갑시다. 못 가는구나. 일단 24번 풀자. 말로 할까요? 야, B의 원소 뭐뭐냐 경원아? B라는 집합 어떻게 만들어져요? 한 번만 씁시다. B는 가장 작은 원소 얼마? 1 곱하기 1에서 1 나오고요. 1 곱하기 2, 1 곱하기 3, 2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이 가장 큰 원소. 이렇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몇 번이지? 말이 되는 게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이건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죠, 그쵸? 오케이. 자, 질문만 하고 가면 된다. 여기에 남으시고요. 나는 어차피 풀어야 된다. 6강의실로 넘어가세요.